오늘 뭐 아침에도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세 가지 단어가 항상 나와요. 하나는 AI, Data Driven AI. 그다음 두 번째는 Entrepreneurship. 세 번째가 Digital Economy. 이 세 가지가 항상 모든 스마트 시티의 화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쪽 편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제가 보는 세상은 어떤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re we really facing what some experts call a cyber pandemic? Well, a new report believes we are. It found that over half of 8 to 12-year-olds are exposed to cyber risks, such as cyberbullying, fake news, and online sexual abuse. The number of those at risk rises in countries undergoing rapid digital transformation. 71% in Egypt, the same percentage in Indonesia and in the Philippines. The figure is 73%. And by 2020, it estimated that over 725 million children aged from 8 to 12 will be online, and more than 90% of these will be from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that rapid rate of digital penetration. And those countries are where cyber risks are greatest. 제가 이게 The internet, smartphones. 2년 전에 2018년도에 제가 BBC 뉴스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56%, 그러니까 1 out of 2 kids.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에 두 명 중에 한 명이 적어도 하나의 사이버 리스크에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에 노출됐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했다는 거죠. 지금 이번에 저희가 그 바로 지난주에 저희가 그 온라인 차일드 온라인 세이프티 인덱스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전 세계의 아이들을 저희가 봤을 때 그전에는 4개의 사이버 리스크를 봤다면 이번에 6개를 본다면 지금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만 생각하면 60% 아이들이 적어도 하나의 사이버 리스크를 했고 티네이저까지 생각하시면 73%입니다. 지금 보시면 게임 중독 많이 말씀하시죠. 지금 13%, 10명 중에 한 아이가 게임 중독의 위험이 있고 지금 사이버 폭력, 학교 폭력 말씀 많이 하시는데 반 정도 아이들이 그거를 사이버에서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온라인 risky contact, 우리나라로 치면 뭐 더 심하면 원조 교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초등학생들이 얘기를 하는 게 20% 가까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AI 시대를 많이 얘기하고 테크놀로지를 얘기하지만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AI 시대에 테크놀로지가 우리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저는 10년 전부터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제 지금에서야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죠. 테크놀로지가 이제 너무 팽배해지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애플 체어맨이 작년에 그런 말을 했어요. Apple phone and children are toxic pairs. 그러니까 폰이랑 아이들은 그냥 독한 그런 조합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테크놀로지가 과연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진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는 그 토머스 프리만이랑 저랑 작년에 뉴스페이퍼 같이 하나 저희가 오스트레일리아에 기고를 한 것이 있는데 그분이 저랑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같은 건 뭐냐면 이분은 이제 뉴욕타임스의 주석이십니다. 근데 지금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지금 우리의 테크놀로지는 익스포넨셜 그로스예요. 요스마 펀드도 그렇고 지금 테크놀로지의 실리콘밸리를 보면 지금 투자를 받으려면 익스포넨셜 그로스 아니면 투자 못 받습니다. 예. 0에서 1로 가야 되지 않으면 1도 폭발적인 일이 아니면 돈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들은 무조건 지금 가입자 수를 늘리고 돈을 버는 것 외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근데 그에 반면 교육은 어떤가요? 제가 교육 포럼에 OECD도 하고 다 하지만 매년 가면 똑같은 얘기예요. 대학도 마찬가지죠. 저희 NTU에서 제가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NTU도 매년 가면 그 가장 혁신적인 대학도 똑같은 얘기 계속합니다. 지금 뭐냐면 휴먼 리스폰스 교육과 사회는 이렇게 리니어하게 가지만 테크놀로지는 익스포넨셜 그로스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 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미래를 얘기할 때 AI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AI에 대해서 앨런 머스크가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은 두렵다는 거죠. 이게 두렵지 않으면 재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we are getting out of control. 그것이 저희가 현재 속한 상황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거기에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아까 보신 그런 사이버 리스크. 그다음 education crisis. 모두들 얘기를 하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education 잘못됐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고쳐야 될지 아무도 모르죠. 예. 그럼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보는 건 뭐냐면 inequality는 점점 벌어집니다. 이 inequality가 정보와 테크놀로지가 와서 좁혀진다고 하는 사람은 저는 이상론자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에비던스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 지금 저희가 SDG를 생각했을 때 그냥 사이버 리스크 하나만 가지고 본다면 SDG 3 지금 Good Health and Well-being, Children Cyber Behavior는 directly related to 그 mental health하고 굉장히 큰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Quality Education에서 이번에 OECD Future Education에 보면 Data Literacy, Digital Literacy as to be fundamental education으로 지금 저희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것들이 과연 누가 가르치고 있느냐?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젠더 이니퀄리티를 보면 남녀의 지금 차이가 우리나라가 좀 심각한 걸로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디지털 디바이드가 남녀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페이갭도 크고 지금 실리콘밸리 가면 남자들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테크놀로지가 우위가 상승하는 데라고 한다면 여자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를 보면 지금 디지털 스킬 아젠다가 굉장히 전 세계에 많아요. 디지털 이코노미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SME의 80%, 90%에 달하는 경제의 90%에 달하는 SME가 디지털 스킬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죠. 지금 애플이나 이런 데서 굉장한 매시브한 그런 엔지니어링 파워가 있지만 대다수의 소공상인들은 이거에 지금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Sustainable City. 제가 그 테크놀로지스트만 있는 곳에 가서 서밋을 해보면 다들 미래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좋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Sustainable Smart City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는 저는 정직하게 얘기하면 안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DQ 인스티튜트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뭐 많은 이 상황에서 저희가 컨트리뷰트 하고자 하는 거는 Let's define the common set of definition. 그러니까 디지털 스킬에 대해서 어떻게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하는가. 왜냐하면 혁신의 시작은 common language예요. 혁신은 콜라보레이션에서 나오고 콜라보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같은 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하고자 하는 거는 디지털 스킬에 대한 데피니션을 다 common language로 만들기 위해서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를 이용해서 글로벌 코디네이션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저희의 그 프로블럼 솔빙에 대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럼 DQ가 뭐냐? 그래서 제가 이 DQ라는 컨셉을 2015년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사실 이거를 가지고 사실은 좀 히트를 쳤습니다. 4차 혁명이 나온다 그러면서 그럼 4차 혁명이 과연 이 시대에 필요한 인텔리전스는 무엇인가를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가만히 1, 2차 혁명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2차 혁명, 2차 그때 한 그 영국에서 1, 2차 혁명이 이제 산업혁명이 있었는데 그때 IQ가 생겼어요. 왜 IQ가 생겼나 생각해보면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도제식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농부는 땅을 파야 되고 워커는 힘을 센 어떻게 보면 피지컬 액티비티 스킬이 굉장히 큰 거였다면 다들 공장으로 가서 그러니까 피지컬 능력이 기계가 더 잘하기 시작하면서 피지컬 능력이 그렇게 크게 소용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사회가 이제 원하는 거는 머리 좋은 애들이죠. 공장에서 잘 빠리빠리 따라올 수 있는 애들. 그때 IQ라는 컨셉이 생기고 지금의 학교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100년 있다 보니까 이제 정보화 혁명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가냐면 도시로 오는 거죠. 도시로 오고 인터넷을 얘기하고 몰랐던 사람끼리 부딪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머리 좋은 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대인관계를 잘하는 애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EQ를 처음 만난 댄 골만이랑 저랑 같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걸 썼는데 EQ라는 거는 이제 CEO가 EQ가 높은 CEO가 훨씬 더 성적이 좋대요. 그래서 EQ가 좋다는 걸 이제 알았는데 거기서 보면은 여기서 또 한 번의 시프트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인드가 왼쪽 브레인이냐 오른쪽 브레인이냐 했을 때 소프트 스킬, 하드 스킬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DQ의 시대가 온 건 뭐냐면 4차 혁명이 되면서 보니까 마인드 잡도 AI가 리플레이스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보시면 아까 그 김대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곡도 AI가 하고 그림도 AI가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상담하지 않아요. 쉬리하고 얘기해요. 기분 안 좋으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애널리티컬한 부분만 지금 리플레이스 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도 리플레이스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인간이 피지컬한 능력도 리플레이스를 당하고 기계한테 이제 마인드 부분도 리플레이스를 당했을 때 뭐가 남습니까? 인간이 보통 인간을 얘기할 때 body, mind, soul 그 얘기하죠. body이 같고 mind 같으면 나머지 하나 남은 건 soul입니다. soul. 그래서 요즘 이제 그게 누구죠? 잭 마도 얘기하는 게 LQ, love quotient 뭐 얘기를 하고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얘기가 뭐냐면 이제 사람한테 남은 거는 soul이에요. 근데 우리는 soul이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body, mind, spirit. 그래서 스피릿 사람은 저는 fundamentally community value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예전에는 cognitive skill, physical skill, soft skill이 있었다면 이제는 digital skill. 디지털 스킬의 근본은 무엇이냐? value based digital skill이 중요하다는 저는 결론을 맺어서 여기서 IQ, EQ, 이제는 4차 혁명은 DQ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처음에 허핑턴 포스트의 발표를 하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이제 그 많은 이제 펄스 메이커들하고 이제 비즈니스 리더한테 픽업이 돼서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2018년도에 이제 OECD랑 IEEE랑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랑 Coalition for Digital Intelligence를 만들면서 한 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 DQ를 디지털 스킬의 공동 언어로 쓰자. 글로벌 스탠다드로 쓰자. 그러고 해서 저희가 이 일을 2년 전에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전 세계의 이런 디지털 스킬 아젠다에 대한 그런 폴리시 메이킹에 대한 서포트와 그거에 대한 어세스먼트 그리고 밸리데이션, 인증 사업을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는 거고요. 이거의 기반은 사실은 어린이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는 이걸 하면서 이제 디지털 이코노미의 문제로 인해서 뭐 아까 그때 보셨던 뭐 피터 애슬리라든가 뭐 ITU라든가 이런 데서 디지털 스킬 어젠다를 저희한테 같이 일하긴 하지만 저는 사실 여기에서 여시제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마트시티 좋고 다 좋지만 아이들을 저희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아이들한테 무슨 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아이들의 교육을 시키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세이프티와 시큐리티를 보장하는 그런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는 그거를 화두를 던지고 싶어서 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비디오는 제가 DQ Every Child라는 걸 2017년도에 시작했어요.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랑 지금 한 100군데 오르게니제이션을 같이 일을 하는데 DQ는 전반적인 모든 디지털 스킬의 전 영역에 대한 규정을 하지만 저희가 매스라는 걸 생각하셨을 때 사이언스도 이거는 좀 보겠습니다. Yo lo primero que hice fue bloquearlo y poner mi perfil privado. 인터넷에서 하는 말 다 믿지 않아요. Empathy, like how to like must care about others, to use computer safely. 좀 작게 해주시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디지털 리더시와 코딩 가르치기 전에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는 마인드셋을 가르쳐야 된다는 게 저희의 가장 중요한 빌리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인드셋을 저희가 디지털 시티즌십이라고 저희가 규정을 했는데 디지털 시티즌십은 저희가 8가지 컴프렌시브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저희가 한 1밀리언 정도 아이들한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방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가르치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제가 하는 거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자리에서 정말 중요하신, 저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정말 중요하신 분들께서 여기 계시는데 제가 여기 여시제에서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것이 국제적인 아젠다가 될 것인가. 제가 이번에 G20의 디지털 이코노미 쪽 하는 거에 리드를 맡는데 거기도 저희가 차이나 온라인 세이프티 인덱스를 올렸어요. 이거를 디지털 이코노미를 매주할 때는 지금 우리가 그런 인프라스트럭처와 창업만 매주하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소셜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는가를 무조건 넣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올해의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잠깐만.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만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번 작년 다보스에서 우리 DQ를 글로벌 스탠다드 됐으니까 이거를 DQ 데이를 만들자.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러니까 National Digital Skills Initiative가 시작했고 제가 뉴욕에서 지금 IBM하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 1010 디지털을 따라서 했는데 이 부분도 여시제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도 궁금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발표한 게 일주일 전에 발표했는데 2월 11일이 Safer Internet Day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World First Real Time Measure for Online Safety. 그래서 전 세계의 아이들을 리얼 타임으로 전 세계 안전 지수를 만들어서 매년에 한 번씩 퍼블리시를 하는 거를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다음. 왜 이게 중요하냐? 제가 사이버 불링 이런 거 얘기하면 보통 여태까지는 그러셨어요. 뭐 중요하지. 근데 이게 뭐 내 아이한테 그렇게 딱 오는 게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퓨처 레디네스에서 온라인 세이프티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그 디지털 레디네스를 가려면 아이들한테 디지털 시티즌십의 기본적인 거, 그 가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그 온라인 안전이 바로 학교 성적하고 연결이 되고 멘탈 헬스와 연결되고 그 아이들에 대한 퓨처 포텐셜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건 30개국을 저희가 랭킹을 발표했습니다. 30개국 랭킹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 5위 정도 있고요. 보시면은 지금 뭐 저희가 6가지 필러로 저희가 했는데 대부분은 좀 상위에 있지만 지금 에듀케이션과 가이던스, 페런탈 가이던스는 굉장히 하이에 지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 다음 슬라이드. 저희는 이제 데이터 기반해서 저희가 어세스먼트 앱을 어세스먼트 툴을 전 세계에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은 요즘에 펀드가 계시니까 저희한테 투자를 하시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지금 전 세계의 그런 디지털 스킬에 대한 그런 어세스먼트를 다 공급하는 걸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급되는 모든 데이터는 글로벌 인덱스를 만드는 데 쓰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벤치마킹이 다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나라별, 각 시별, 각 도별 이것이 다 이제 가능하게 되고 정말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래서 각 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어딘가 지금 우선 24개인데 더 핀포인트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찾는 것이 저희 밸류 프로포지션입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참 여기 한 분 한 분 모두 팬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많이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